피치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2025년 말까지 해서 1.75%까지 내린다라는 전망을 하네요. 지금 이제 2.75%인데 1.75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금리 결정 회의에서 무려 1%를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0.25%씩 한 4번 내려야 1.75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보면 2025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닥 이렇게 전망이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격히 빠른 속도로 내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매우 불편한 이야기. 기준금리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자신들이 내고 있는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서 대출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가상금리 더 부과되고 이러면은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가계금융, 가계대출 받은 대출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 되려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되려 더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대출자들이 감당해야 될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건 당장이 아니라 대략 한 3년, 한 4년 뒤쯤에나 아마 피부로 느껴질 거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첫째, 그냥 두 손 드는 거. 둘째, 끝까지 버티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끝까지 버틴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 대출이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한 3년, 4년을 견디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절대한 시기가 온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이제 한 8년에서 한 10년쯤 되어야 그때 아마 집을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대략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8년, 2029년이 아마 바닥을 찍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2031년, 32년 이때쯤 되면 또 다시 또 피크 치고 또 올라가고 또 이제 뭐 연끌, 뭐 제2의 제3의 연끌족들이 이제 나타나서 또 지금의 이제 연끌족들이 무리하게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물량들을 또 대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빚을 내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거고요. 또 극소수의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현금적 자산을 가지고 알짜 부동산 자산들을 아주 값싸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딱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그 주기에 맞춰서 아주 싸질 때 현금으로 사고 또 이제 기준금리 많이 내려가고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실제로 거품이 일어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거품에 따라서 거품의 돈의 이제 흐름이 흐르는 쪽으로 또 몰려가서 또 돈을 벌고 계속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흐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많이들 얘기하죠. 앞으로는 원화가 강세일 것이고 달러가 약세이고 저달러, 저유가 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화 강세 되면요. 한국의 수출 관련한 기술주나 이런 것들 개폭망하는 거고 한국 내수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이제 변하는 시기 안에 우리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필요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수 중에서 카지노, 도박, 술, 영화, 공연 이런 쪽에 담배, 커피 이런 쪽에 해당되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괜찮게 받아서 넉넉해진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민주당 정부죠. 그러고 나면 앞으로 거품을 일으킬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식시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상법 개정도 시행할 것이고 배당도 좀 더 많이 주라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거품들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배당 많이 받고 주가 많이 올라서 돈 벌었다라고 하면 소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바꿔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돈 벌었다, 넉넉하다, 살아가는 게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들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지갑을 더 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이제 한국 주시장에 버블들이 왕창 이제 늘어나서 주가가 5천이 되고 6천이 되고 7천, 8천이 되면요, 그때 들어온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한국은 북한이든 아니면 베트남이든 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 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도 10년, 20년, 30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와테나베 부인, 영국의 스미스 부인처럼 나중에 그때가 되면요, 한국의 김 여사들이 아마 동남아 이런 데 투자를 왕창 하겠죠. 결국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경제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좀 더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짐작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겪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잘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추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수월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은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는 중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고배당, 우량주, 고이자를 주는 채권, 코랑프 라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강원랜드 같은, KTNG 같은, 한국셀석유 같은 고배당 주식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그런 주식들이 별로 배당도 안 되고 주가도 오르는지 내리는지 별로 느낌도 없다 이러지만, 그러한 것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무시 못할 엄청난 금액으로 축적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자, 좀 더 잘 움직여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던히 우직하게 부지런히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데, 수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보자고요.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움직여보자고요. 이뤄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의 길은 열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을 좀 더 잘 살아야죠. 우직하게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다짐하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나대지 않고요, 조심조심하며 조용히 지내면, 그러면 길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